오늘도 영민한 투자 스탁벅스 문을 열었습니다. 영민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4월의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근로자의 날 휴장을 앞두고 아쉽게 양대지수 모두 하락 중입니다. 마지막 단추까지 잘 꿰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장 흐름 어떻게 보셨나요? 네, 4월은 시작도 좀 어려웠고 네. 마지막 영업일까지 지수 흐름이 상당히 좀 어려운데요. 내일 일단 또 휴장이 있고 다음 주에 이제 좀 연휴가 예정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에 대비한 좀 선제적인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영민의 이제 시장 직설은 조금 부러움을 담아서 이렇게 주제를 한번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최장 10일. 그러니까 내일 이제 노동절 휴장이고 금요일은 사실 정상적으로 이제 영업일이 진행이 좀 되죠. 근데 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금요일 날 휴가를 내고 다음 주 수목금 이렇게 4일 동안 휴가를 내면 최장 이제 열흘 동안 휴가를 이제 즐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벌써부터 인천공항으로 향하고 이제 계시다라고 하는데 네. 휴장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실 주식시장은 좋을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오랜 시간 동안 장이 쉬어야 되기 때문에 그 수급 공복에 대한 이제 우려 때문에 미리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되거든요. 어저께 우리 국내 증시가 의외로 좀 강하게 사실은 어제 이제 급등이 나올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굉장히 좀 강하게 좀 들어 올렸었다가 오늘은 오히려 이제 어제 올라간 것보다 지금 더 심하게 지수가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기관 외국인들, 특히 외국인들과 기관 중에서는 또 금융투자 쪽에서 차익 실현 물량들을 좀 대거 쏟아내면서 장이 이제 어려운 분위기를 연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아무래도 이번 주는 이미 예고됐던 거잖아요. 미국의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 간밤에 또 메타가 실적 발표를 했었죠. 빅테크 기업들의 이제 실적 발표가 줄줄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주요 이제 경제 지표들 발표가 또 이어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제 국내는 휴장, 연휴와 관련된 이제 리스크 이런 것들이 좀 반영돼서 변동성 구간이 좀 연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루 오르고 이제 하루 떨어지면서 추세 이제 바닥을 좀 만들어가는 이제 그런 구간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내일 노동절 휴장 지나고 나서 이제 다음 주 되면은 5월 시장이 이제 시작되잖아요. 보통 우리가 이제 세린메이 하면서 이제 5월은 역사적으로 조금 이제 5월 달은 어려운 시장 흐름이 예상된다 이렇게 이제 전망들을 많이 하지만 지금 현재 기류를 봤을 때는 5월 달은 또 협상의 시간이고 미중 간에 이제 협상의 물꼬가 터지면서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이 추가적으로 이제 상방을 조금 높여가는 여전히 좀 긍정적인 이제 전망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연휴 이후에 시장을 좀 준비를 하면서 차분하게 너무 또 급하게 대응할 필요는 없어 보이거든요. 차분하게 이제 시장 대응 전략을 좀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휴를 앞두고 대규모 매도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장 10일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또 오전장 수급 특징주 어떤 종목이 눈에 띄셨나요? 네, 오늘 오전장 수급 특징주 고르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네. 오르는 업종이 딱 이쪽밖에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전장 수급 특징주는 키움증권을 한번 꼽아봤습니다. 증권주 그리고 금융지주회사들 상당히 오랜만에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 것 같은데 작년에 우리가 이제 밸류 프로그램 때문에 이제 은행주들이 반짝 주목을 좀 받았었는데 그 이후로 상당히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이었죠. 근데 최근에 여러분들 뭐 한국금융지주나 메리츠 금융지주 이런 금융지주 회사들 차트 보시면 단기간 특히 시장이 관세에 대한 충격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웠던 4월 한 달 내내 굉장히 강하게 V자 반등이 좀 들어왔어요. 그러는 와중에 증권주도 지금 동반해서 같이 V자 상승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무래도 앞서 우리 김동호 매니저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대외적인 리스크가 아직 좀 남아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철저하게 내수 기업들이잖아요. 은행주, 증권주들은 뭐 철저하게 내수 중심의 이제 사업 포트폴리오를 이제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다 보니까 오히려 정책 수혜 그리고 이제 고배당과 관련된 이제 수혜 시장의 이런 시끄러운 분위기들과는 상관없이 배당도 이제 따박따박 잘 주고 이익도 많이 이제 나고 있는 이런 이제 은행주들과 금융지주회사들이 오늘 주목을 좀 받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미래에셋증권이라든지 키움증권과 같은 이런 기업들이 오늘 전고점을 넘어가면서 급등세가 이제 나타났고 특히 키움증권은 실적 서프라이즈 덕분에 오늘 아침에 굉장히 좀 강하게 시세가 분출이 좀 되면서 14만 원을 이제 뚫어내는 흐름이었어요. 그 정도로 오늘은 다른 모든 업종 뭐 반도체와 제약바이오 또 어제 강했던 전력 인프라 이런 종목들이 이제 줄줄이 다 하락세가 이제 전개가 좀 되고 은행주들과 증권주들 중심으로 철저하게 내수주들 중심으로 수급이 좀 형성됐다라는 게 오늘 오전장의 가장 좀 큰 특징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융주가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키움증권 오전장 수급 특징주로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또 오후장 수급 특징주 어떻게 될까요? 네, 오후장 수급 특징주는 이 종목을 한번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하이브라는 종목이에요. 오늘 또 하나 이제 뭐 금융주 말고는 그나마 또 얘기할 수 있는 키워드가 한알령 해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오늘 아침에 이제 보도가 나온 걸 보면 9월 달에 이제 중국 본토에서 5만 명 규모, 대규모의 이제 K-팝 콘서트가 진행된다. 사실상 만약에 이게 정말로 이제 추진이 좀 된다면 한알령이 이제 사실상 해제되는 거나 이제 마찬가지다. 이제 이런 이제 보도들이 좀 나왔었거든요. 실제로 오늘 하이브를 중심으로 엔터 기업들, 컨텐츠 기업들, 그리고 화장품 기업들, 엔터 컨텐츠 화장품이 공통적으로 다 한알령과 이제 관련된 대표적인 수혜주들이잖아요. 한알령 해제와 관련된 수혜주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시장 약세 구간에서 하이브를 중심으로 컨텐츠, 엔터, 화장품 기업들이 비교적 좀 강한 시세가 분출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하이브는 BTS가 이제 드디어 6월 달에 완전체로 이제 컴백을 한다라고 하죠. 오늘 모 증권사에서는 목표가를 15조 원, 시가총액 15조 원대까지 이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사실 지금 하이브가 26만 원을 넘어가고 있는데 상장되고 나서 가장 좀 높게 올라갔던 가격이 42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상단에 대한 여유가 이제 충분히 좀 있기 때문에 하이브를 중심으로 해서 엔터 기업들 그리고 이제 실적 개선세가 두드러지는 화장품과 컨텐츠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오늘 시장에서는 단계적으로 이제 주목을 좀 받고 있다. 역시나 이쪽도 매크로 이제 관세 악재와는 조금 무관한 관세 무풍지대 업종으로 이제 그동안에 이제 시장에 이제 주목을 많이 받았었던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연장선상에서 약세장에 이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의 한알령 해제로 주목받고 있는 엔터주, 오늘의 오후장 수급 특징주로 말씀 주셨습니다. 이렇게 시장 안에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두 개의 종목 만나봤습니다. 그럼 이제 영민 매니저가 짚어주셨던 종목 리뷰 한번 해봐야겠죠? 네. 가장 먼저 메지온이 18% 수익 중입니다. 바이오 관련주로 아주 견조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할까요? 네, 지금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AACR 미국 아마케 이제 개막하고 이제 아마케가 이제 오늘 새벽에 끝났거든요. 이제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세론되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메지온은 오늘 장중에 최고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18% 거의 20% 가까운 이제 수익을 좀 기록했고요. 희귀질환 관련된 이제 좀 특이점이 있다라는 거, 폰탄 수술 치료제 유데나필 임상 3상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 주목을 좀 해보시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AACR에 참가했던 기업들 중에서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좀 긍정적인 임상 결과, 뭐 유한양행, 리가켄바이오, 보로노이 다 긍정적인 결과들을 냈는데 주가는 오히려 조금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오늘 온코닉 테라퓨틱스가 네스파립 차세대 이제 제가 면역 항암제 신약 개발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네스파립을 이제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이 네스파립에 대한 임상에 대한 긍정적인 이제 효과가 입증이 좀 되면서 오늘 장 초반에 20% 가까운 이제 급등세가 또 연출이 좀 되기도 했었어요. 실제로 이제 미국 아마케는 끝났지만 이제 5월 말에 또 미국의 임상 종양 학회 예정되어 있고 경제 지표들이 이번 주에 이제 쭉 발표가 좀 되면서 6월 달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4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5월, 6월로 가는 가장 좀 성수기의 이제 사이클이 이제 시작된다. 제가 이제 빌드업하는 과정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오늘처럼 뭐 기관 외국인들의 이제 매도세가 조금 강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 전체적으로 바스켓 매도가 이제 좀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매크로 흐름들, 관세에 대한 우려도 대부분 다 이제 지금 불식이 좀 되고 있고 새로 다가오는 이제 이벤트 그리고 6월 달에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신약 개발 기업들과 또 기술 이전 빅딜에 대한 이제 가능성이 높아지는 기업들, 비만 치료제 기업들도 결국은 이 빅딜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좀 살아있다 보니까 시세가 지금 다른 제약바이오 종목들하고는 완전히 좀 차별화된 흐름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실제로 노보노디스크나 일라이릴리 기업들 주가 한번 보시면 주가가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지도 않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지금 인벤시랩이라든지 펩트론 이런 이제 비만 치료제, 그다음에 D&D 파마텍 같은 이런 기업들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건 결국은 뭐 경구용 비만 치료제나 장기약물 플랫폼에 대한 이제 기술, 특히 이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들이 이제 강하게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5월, 6월로 가는 과정에서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추가적인 이제 기술 이전, 특히 조 단위 이상의 빅딜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수혜주들은 오히려 약세장일 때 여러분들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대응 전략을 좀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승 여력 여전하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큐브엔터가 6% 수익 중입니다.
엔터즈 관련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목표가 더 올려봐도 될까요? 네, 큐브 엔터도 그렇고 제가 이제 조금 전에 하이브 5장 수급 특징주로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제 한알령 해제 관련된 종목들 중에 엔터 컨텐츠 기업들 아직까지는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있습니다만 향후에 이제 좋아질 수 있는 또 개선의 여지가 부각이 좀 되면서 오늘도 큐브 엔터가 약세장에 지금 7%가 넘는 이제 상승세가 좀 나타나면서 딱 직전 고점 이제 19,000원대를 시원하게 좀 뚫어올리고 있거든요. 2만 원대에 안착된다라고 하면 신고가 랠리가 한번 또 진행될 수 있다. 큐브 엔터는 여자 아이돌이라고 하는 이 걸그룹이 중국 시장 진출, 특히 이제 중국 멤버 우기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 시장에서 빠르게 좀 안착할 수 있도록 지금 중국 사업을 미리부터 잘 준비하고 있다라는 게 투자 포인트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오늘은 아무래도 이제 한알령 해제와 관련해서 엔터 컨텐츠 기업들이 주목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많은 종목들을 소개해드리진 않았습니다만 오늘도 이렇게 한알령 해제와 관련된 종목 후속주로 잠시 후에 하나 또 준비를 좀 했거든요.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큐브 엔터는 목표가 22,000원 그대로 좀 유지를 하면서 계속해서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보유하는 전략 말씀 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25% 수익 중인데요. 원전주가 잠시 쉬어가고 있어요. 네.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어제는 사실 AI 진영으로 봤을 때는 하드웨어 기업들, 에너지 충원과 관련된 수급과 관련되어 있는 원전, 두산 에너빌리티가 강하게 이제 어제 시세가 분출이 됐고 BHI 같은 기업들도 흐름이 굉장히 좋았죠. 특히 또 어제는 효성중공업이라든지 LS 일렉트릭, 일진전기 이런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시세가 분출이 됐는데 오늘은 아쉽게 약간의 이제 눌림목 조정이 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만 AI 진영 전반에 이제 최대치의 이제 악재 우려들은 상당 부분 선반영이 좀 됐고 그리고 이제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든지 관세에 대한 우려들도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에는 상당히 이제 반영이 됐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연휴가 끝나고 난 이후에도 원전 관련된 종목들과 전력 인프라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필수적으로 포트폴리오 안에 좀 담아놔야 하는 업종이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오히려 어저께 급등했다가 오늘 조금 쉬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원전 대장주는 두산 에너빌리티와 한전기술 이런 종목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력 인프라 쪽에서는 이제 LS 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 그리고 일진전기 이 정도의 종목들은 반드시 이제 필수적인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오늘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하는 관점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들고 가도 괜찮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원샷 스페셜 종목 확인해 봐야겠죠? 오늘 시장 안에서 공략 가능한 종목 어떤 종목 있을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알령 해제와 관련된 엔터 컨텐츠 종목 중에 하나 좀 소개를 좀 해드릴 텐데 그동안에 네. 이제 엔터 기업과 화장품 기업들은 덜어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 컨텐츠 기업은 거의 소개를 안 해드렸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한번 공략 포인트를 좀 잡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현재가 9,630원 현재가로 콘텐트리 중앙이라는 종목을 한번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름에도 이미 이제 컨텐츠 기업이다라는 게 이제 물씬 풍기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JTBC 이제 계열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엔터테인먼트나 이제 미디어 기업으로 이제 잘 알려져 있고 콘텐츠 제작, 배급 뭐 이런 식의 업무를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드라마 중에서 여러분들이 딱 들으면 아실 만한 게 미스터 선샤인 이병헌 배우가 이제 주연했던 드라마 있죠. 미스터 선샤인이 상당히 좀 크게 흥행을 했었고 최근에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뭐 이런 드라마들이 흥행을 좀 했었죠. 예능 쪽에서는 지금 현재도 지금 방영되고 있는 미운 우리 새끼, 그다음에 냉장고를 부탁해 이런 이제 예능 프로그램들을 직접 이제 제작한 컨텐츠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OTT는 지옥이라는 거 제가 지옥 시즌 1은 굉장히 좀 재밌게 봤는데 지옥 2는 아무래도 주인공이 좀 교체되고 나서 흥행이 좀 폭망했죠. 좀 실패했는데 어쨌든 지옥, 그다음에 지금 우리 학교는 이런 이제 OTT 채널에 방영됐었던 드라마들도 시리즈물도 제작을 했던 이력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한알령이 해제가 되면 우리 시장 말고 글로벌 시장 그중에서도 가장 큰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무대가 이제 열리는 거잖아요. 실제로 최근에 이제 미중 간의 관세 갈등이 이제 좀 부각되면서 중국 쪽에서는 헐리우드 영화 이제 수입을 제한하겠다라는 이런 얘기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과 동시에 지금 K-팝 아티스트들이 중국 본토에서 뜨문뜨문 지금 공연을 이제 시작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9월 달이 되면 무려 5만 명 이제 규모의 대규모 콘서트까지도 계획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사실상 한알령이 이제 공식적으로 해제가 되고 나면 우리나라 K-팝 아티스트들뿐만 아니라 영화라든지 드라마 이런 것들이 또 OTT를 통해서 중국에 이제 직접 방영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기 때문에 이런 컨텐츠 제작 역량, 특히나 드라마라든지 예능, 영화 이런 데다가
대규모 이제 투자를 해서 성공했던 경험들이 있는 제작사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 사업에 아마도 또 눈독을 들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특히 콘텐츠리 중앙은 드라마나 예능뿐만 아니라 영화 중에서도 최근에 가장 인기가 많았었던 뭐 범죄도시 영화 이제 시리즈, 그다음에 서울의 봄 이런 것들을 또 직접 제작을 해서 1,000만이 넘는 이제 관객을 이제 또 흥행을 시켰던 경험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중국 시장이 또 개방되고 나면 중국 시장에서도 상당한 이제 컨텐츠 강점을 좀 바탕으로 좋은 이제 실적을 좀 내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서서히 이제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계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런 이제 컨텐츠나 엔터 기업들이 어지러운 이제 시장 분위기 속에서 대안으로 이제 조금 찾을 수 있는 종목들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다음 주 정도까지 이제 단기간점으로 한번 트레이딩 차원에서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차 목표가는 11,000원, 손절가는 8,500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종합미디어 기업 콘텐츠리 중앙 오늘의 원샷 스페셜 종목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또 두 번째 원샷 스페셜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제약바이오 종목이기도 하면서 AI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종목. 예전에 한번 공략을 해봤던 종목인데요. 재차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600원 현재가로 파미셀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이제 1분기 확정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실적이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죠. 오늘 이제 부문별 실적이 공개됐는데 삼성전자는 어차피 뭐 스마트폰이나 가전 쪽 제외하고 반도체 쪽만 놓고 보면은 사실 매출액이 반도체가 21조 원, 근데 영업이익이 1조 1,000억이 나왔어요. 하이닉스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하이닉스가 1분기 때 매출액이 17조 원에 영업이익이 7조 4천억이었거든요. 엄청난 격차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 정도로 지금 삼성전자가 위기 상황이다라는 걸 이제 실적으로도 어느 정도 이제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러면 반면에 삼성전자가 이렇게 부진한데 왜 하이닉스 실적이 이렇게 좋은가? 결국은 AI 반도체 시장, 특히 그 중에서도 HBM 때문이라고 이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시장도 저는 결국에는 이 AI 이슈와는 떼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2분기, 3분기에도 결국 이 AI 시장에서 성과를 내는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파미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두산이라는 지주회사 있죠. 이 두산이라는 지주회사가 전자 비지 부문 이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이 두산이 아무래도 이제 동박 적층판이라고 하는 걸 엔비디아 쪽에 이제 공급을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작년 8월 달에 한때 주가가 12만 원대까지 이제 급락을 했던 게 8월 이후부터 올해 2월 달까지 무려 38만 원까지 이제 주가가 급등을 했었어요. 3배가 넘는 이제 폭등세가 나타났잖아요. 결국 엔비디아 수혜를 입으면서 실적이 고속 성장을 하다 보니까 주가도 이렇게 큰 폭으로 이제 밸류업이 된 거거든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파미셀이 바로 이제 두산 쪽으로 동박 적층판의 핵심적인 원료라고 할 수 있는 레진하고 이제 경화제를 본격적으로 이제 생산을 해서 두산 쪽으로 이제 공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 11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공급이 됐고 물량들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올해 3월 24일 날 300억 원 정도 규모의 설비 투자 공시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걸 뭐 추가적으로 자본 조달 없이 본인 회사에서 요 파미셀에서 갖고 있는 현금을 가지고 다 300억 추가 투자를 해가지고 증설 투자까지 이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도 굉장히 좀 탄탄하고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엔비디아 쪽으로 이제 수출하는 이 동박 적층판 공급망의 가장 핵심적인 이제 부품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오히려 주가는 지금 정도라면 충분히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는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표가는 13,000원 정도 잡아드리고 손절가는 9,000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줄기세포 치료제 선두기업 파미셀 두 번째 원샷 스페셜 종목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민한 투자와 함께 유익한 시간 보내셨길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투자의 눈 시간에서도 오후장 투자 전략 잘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영민 매니저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